1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특히나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심경이 남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획득으로 스노보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무려 17년 앞선 2009년에 서울시 차원에서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오 시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확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산책길이 되는 거죠.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모두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스노우보드 대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다 그러면 믿기겠어요? 그게 이 경복궁 앞에 세종대왕상 위쪽에다가 수십 미터 가설 스노우보드장을 만들어 놓고 도심 속에서 즐기는 스노우보드라는 컨셉으로 빌딩 숲을 배경으로 한 스노우보드 선수들이 공중에 이렇게 회전하는 하늘에 날아오른 장면, 뭐 상상만 해도 아마 굉장히 특이할 겁니다. 세계 가장 유명한 방송사들은 전부 다 중계방송을 하고. 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지금 이순신 동상 있고 세종대왕 동상 있는 거기에서 스노보드 대회를 김기영 대변인님 2009년도에 개최를 했었다네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의 큰 네. 업적이라고 한다면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많이 알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스노우보드하고는 좀 먼, 어떻게 보면 스노우보드의 어떤 뒤에 배경이라고 하면 설산, 네. 자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광화문 쪽에서 하다 보면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광화문, 고궁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빌딩이 보일 수도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회, 멋진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는 멀리 떠나야 되지만 결국은 수용자 관점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한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설 연휴 밥상 올림픽만큼 지방선거도 큰 아마 화제로 밥상머리에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상파 3사가 서울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설 민심, 서울의 민심은 어떨지 일단 지방선거를 107일 남겨둔 상황에서의 서울 민심 보시죠. 정원호 성동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38, 36, 2%포인트 차이. 자, 이건 SBS가 여론조사한 거고요. 다음 장 보시죠. MBC는 정원호 40, 오세훈 36, 4%포인트 차 접전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KBS에서는 정원호 44, 오세훈 31. 지금 여기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40대 36, 뭐 40대 38, 44대 31, 뭐 한 곳에서는 오차범위 바뀌지만 나머지 두 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상황인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24%나 되는 이런 인원들이 부동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여론조사에서도 2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20%, 24%, 22%, 14%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장의 선거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봐도 특정 후보 혹은 특정 정당에게, 특정 진영에게 몰리지 않았다, 쏠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 5차례, 국민의힘 계열 5차례, 5대5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호 부위원장님,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장? 네.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대선 패배하고 탄핵을 2번이나 당한 네. 그런 보수 정당의 아픔을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 여론적인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 정권을 꾸려가는 그 살림꾼을 뽑는 선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 문제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특히 서울의 부동산 집값 부동산 좀 문제.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표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3월, 4월 가면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은 제외하고 네. 중도층 20% 표심이 양쪽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부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정권까지 다 민주당한테 내주면 어허.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견제의 성격이 강할 민주주의 수 있다. 국가는 다원주의 국가고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견제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지지율 정도를 보면은 네. 앞으로 서울시장은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권중 대변인님. 네. 견제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장은 국민의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견제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누가 후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요.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좀 유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가 과연 이제 이번에 되시면 5선 시장이 되시는 건데 그것을 서울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신통기획이라고 브랜드로 밀고 있는 것 역시도 사실은 실제로 착공한 건 작년 기준으로 2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해법이 작동되는가 혹은 아니면 그것이 문제를 푸는가에 있어서도 지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1년 평가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서울시장의 행보도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선거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승부처 여러분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바로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종묘와 성수동 재개발을 놓고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날선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제가 그분 지은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발전하는 얘기하면서 서울시 얘기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참 섭섭했습니다.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1년도, 22년도 했던 일을 2015년, 16년에 했으면 더 빨리 진척됐겠죠. 그 10년 동안 성수동 삼터 레미콘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안 되신 거 아닌가. 잘한 건 서울시, 못한 건 전임시장.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그리고 정부 중에서도 이제 주택 공급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민생 현안에 보다 설득력 있는 해법을 누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표심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요.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은 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말도 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네. 시장 시절에 어떤 걸 냈습니까? 강북에 재생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계단과 담에 그림 그리고요. 뭐 화장실 이렇게 고치는 수준인데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요. 박원순 시장 때 이명박 시장 때 했던 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그거를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만 채 나올 수 있거든요.
앞선 정부와 앞선 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10여 년 동안 나와야 될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당연히 민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출이 맡겨서 이주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 쉬운 길,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악마화하면서 공공만 이렇게 부러졌는지 시장은 그리고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느 게 올바른 정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완 쪽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원순 시장 때 서울을 옛날 그대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네. 뭐 제가 은평에서도 활동을 해봤지만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것은 뭐 상당히 꺼려하는 것은 지지층을 이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옛날 그대로 정책으로 40만 호 신규 주택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집값이 지금 폭등하게 돼 있고 공급난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